일단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 AI 쪽에 노출도가 높은 회사가 누구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단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저는 이제 AI라는 변수하고 그리고 모빌리티라는 변수가 내년에 우리 시가총액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일단 나스닥, 그러니까 해외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면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탑10을 보면요. 전 세계 시가총액 탑10 기업 중에서 AI 쪽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10개 중에 2개만 올인하지 않고 있고 8개가 거의 올인하고 있어요. 그럼 2개가 뭐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네. 회사는 투자 회사니까 뭐 AI에 올인할 필요 없죠. 물론 투자는 AI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거든요. 자, 그 2개의 회사를 빼면 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은 AI 쪽에 거의 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국내 시장에 가져와서 이제 프록시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 그리고 전기차,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회사들인데 앞으로는 네이버가 여기서 AI 쪽에서 뭔가 좀 잘한다 그러면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탑10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쪽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탑10 안에서 거의 바이오 회사하고 2차 전지 회사밖에 없었는데 점점 이제 올라오는 회사들이죠. HPSP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나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소켓 업체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점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케미컬 쪽에 이제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것도 내년 시장을 좀 어떤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 AI 쪽에 노출도가 높은 회사가 누구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단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이 유리합니다. 뭐 서비스 열심히 뭐 고객이 이야기하면 서비스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AI라는 게 커스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바일 혁명에서 보면 PC 시대하고 모바일 혁명이 되면서 바뀐 점이 뭐냐면, 물론 OS도 이제 다양해진 건데요. 칩에서 보면 기존의 범용 반도체, 특히 프로세서, CPU, GPU 같은 범용 프로세서가 어떻게 바뀌었죠? AP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애플이 설계하는 애플 실리콘, 그죠? A 바이오닉 칩,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자, 이런 자체 설계 칩이 모바일 시대의 대세가 되어버렸죠. 자,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본 회사가 이거를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가 TSMC가 가장 수혜를 받죠. 자, 우리 AI 시대에서는요, 프로세서가 자체 설계로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모리까지 자체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로세서 자체 설계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났는데 AI는 더 최적화돼요. 더 최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메모리도 최적화돼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아이템이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문형 메모리예요. 설계도 엔비디아가 해주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파운드리처럼 생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뭐 비전 프로 같은 XR 디바이스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쪽도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메모리, 굉장히 밴드위스를 높일 수 있는 메모리들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범용 반도체를 써서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업체가 지금 범용 메모리에서 스페셜티 메모리가 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받고,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본 건데, 자, 이 회사들 특징이 뭐냐면요. 고객사들이 원하는 것들을, 까다로운 것들을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부가가치가 높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울프강 같은 굉장히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가서 저는 고기를 이렇게 미디엄으로 해주시고요. 안에 이런 뭐 이런 향신료는 저는 좀 빼주시고요. 소스는 어떻게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다 해줍니다. 대신에 비싸죠. 네, 10몇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돈가스 집에 가서 제가 고기는 이렇게 반만 익혀주시고요. 막 그러면 국자로 받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회사와 못 해준 회사의 밸류 체인에서 부가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의 그 수혜주로 부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인데, 테스트 소켓 업체들이 많은데 왜 유독 리노공업만 온 디바이스 AI 수혜야? 라고 보시잖아요. 리노공업이 테스트 소켓 쪽에서 이런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AI 반도체를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칩마다 다 스펙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주파수 뎁스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어떤 발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잡아주세요. 우리는 인터커넥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세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커스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실리콘 러버로 하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대응이 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리노공업이 하는 핀 타입의 소켓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효율은 떨어지는데 이런 맞춰주는 데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이런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탑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공정에 우리 대표적인 독점 장비 회사가 ASML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광 장비 회사 ASML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AI가 되면서 가장 뜬 어떤 그 섹터가 그동안은 굉장히 별 볼 일이 없던 후공정 영역이 굉장히 부상했어요. 그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럼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기존의 반도체가 단독 주택식으로 패키징을 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주상복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막 2.5D 구조로 해야 되고 3D 구조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식각으로 뚫어요. 그게 TSV라고 합니다. Through Silicon Via라는 기술이고요. 이걸 하는 쪽은 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글로벌 장비 업체들을 해요. 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기술이 칩하고 칩끼리 붙이는 거예요. 적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칩하고 칩 붙이는 게 어렵나? 야, 여러분, 웨이퍼가요 A4 용지보다 얇아요. 이거를 8장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붙이다가 막 구겨져요. 워페이지라는 게 엄청 발생하거든요. 자, 이 엄청 비싼 칩을 붙이다가 불량 나면 굉장히 로스 크죠. 이걸 전 세계에서 탑을 먹은 회사가 한미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뭐 6조, 7조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보면 과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생성형 AI가 되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떴고, 여기서 탑을 먹은, 특정 핵심 공정에서 탑을 먹은 회사가 한미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세계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테스트 소켓 쪽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노핀이라고 하는 이 그 탐침 단자가 있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해요. 전 세계 엄청난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신뢰성과 엔지니어링 대응이 가능한 회사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뜨면 당연히 낙수효과는 생기죠. 올해로 보면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의 친구들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보면 엔비디아 쪽 그 관련된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뭐 그 웨이퍼를 얇게 갈아주는 디스코 같은 업체들, 그리고 일본의 플립칩 BJ 기판을 하는 이비덴 같은 업체들도 많이 올랐고요. 뭐 대만 TSMC도 마찬가지죠. 뭐 TSMC도 많이 올랐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메가 산업이 뜨면요, 거기에 낙수 효과를 보는 밸류 체인들은 굉장히,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올라요. 네. 뭐 엔비디아가 3배 올랐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6배 올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런 회사들 잘 찾는 것도 투자자로서의 자세인데요. 제가 쓴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 모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게 뭔가 새로운 게 딱 부상했을 때 찾기는 좋은 것 같아요. 236페이지에 뭐가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는 투자자로서의 주식 업황하고요, 산업의 업황하고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면 업황 엉망인데 왜 주가는 올라요? 올 초부터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선행지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는 대한민국 경제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선행지표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을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는 게 맞나요? 네, 그거는 백미러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는 6개월, 9개월 뒤에 업황, 글로벌 업황을 당겨서 가져오는 거예요. 업황, 그러니까 선반영되고 있는 건데, 지금 경제를 보면서 지금 경제 상황은 6개월, 9개월 전에 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면 또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는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선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장을 보면 업황으로 보면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으로 보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대한 뷰는 정말 불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가 돼봐야지 내년 하반기에 대한 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는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주식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